네, 이 시각 증시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전강 후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출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현재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8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긴축 기조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오후장 대응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인데요. 네. 우리 시장 조금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태풍이 와서인지 네. 다들 조금 좀 기운이 좀 어깨가 좀 내려왔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장중 분위기는 전강 후 야구로 해서 오후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눌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주 미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을 대비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 증시가 초반 분위기 또 현재 위치가 투매를 유발하는 시장까지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조금은 어려운 분위기를 좀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미증시의 하락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 미증시의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 반해서는 조금은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또 평을 해주셨습니다. 흰남노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도 태풍을 맞은 듯 파란색 불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종목들,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께서 꼭 살펴보셔야 할 특징주 브리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과 이광무 대표님의 탑픽까지 알아보는 순서죠. 특징주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정유가스 관련주입니다. 지금까지 이 러시아가 유럽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가스관을 잠시 잠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전격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요. 가스 누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 지금 가스관 잠기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일단은 이제 네. 예상했던 이제 시나리오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은 네. 점차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 대한 이 에너지 공급에 아무래도 주도권적인 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은 양상이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다들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의 이야기도 일부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가스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가 당연히 필요한 건 사실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서방 국가에서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하다 보니까 부품 공급에 난항이 있다. 이 때문에 누출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와 그리고 또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좀 꾸준히 잘 유지했었던 이 가스관이 왜 지금 다시 또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독일로 진행되는 이 가스 공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 중단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무기한 중단에 나섰습니다. 네. 네, 그동안 한 20% 정도로 감소해서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무기한 중단이다라는 소식에 조금은 저는 좀 놀랍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미 좀 예상했던 기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도시가스를 비롯해서요 관련 섹터들이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원유 생산량 감산 기조 때문에 정유 관련 종목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원유 관련 종목들은 왜 갑자기 같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은 네. 에너지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천연가스가 이제 지난주 후반까지는 내려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말 사이 동안의 중단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급등에 대한 기조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다시 한번 90달러 이하로 국제 유가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천연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원유 공급에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펙 국가의 이 플러스 회의가 이제 곧
남아 이제 일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 비오펙 국가 러시아에 대한 입장까지도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요 산유국들은 증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네. 주 산유국인 사우디에서는 감산에 대한 의지가 더 큽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에너지 공급에 좀 이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아마도 이제 이 원유 가격까지도 오늘 좀 변동성을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까지도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원유까지도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이 에너지에 관련된 뭐랄까요, 강한 의견들이 원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네요. 사우디는 또 감산 의지를 밝혔으나 이 러시아의 원유 공급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이 지금 에너지 비상, 에너지 대란이란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유럽이 결국에는 가스가 부족해질 것이고 그래서 가스 가격은 계속 치솟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 소식들 때문에 정유주와 가스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한국카본이나 대성에너지와 같은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일단 오늘 가스 관련해서는요, GSE 종목을 가장 큰 등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GSE의 등락이 좀 제일 컸습니다. 네. 일단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GSE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종목인데, 저는 향후에도 이제 GSE의 주가가 가장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GSE를 탑픽 종목으로 계속해서 기준 삼아 볼 것 같고요. 네. 일단 천연가스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가 쥐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변수 제일 등락이 큰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GSE 가장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터에서 탑픽 종목은 GSE 뽑아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탑픽 종목과 또 특징주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같이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요. 자동차주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2025년 전기차 공장을 추가로 증설한다, 증설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한국산 수출 전기차들,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증설을 하려는 걸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좀 우리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전기차 판매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국면이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아마도 다른 이제 후 순위에 있는 구매자들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 모터스가 절대적이었던 시장에서 지금 가장 그 다음의 우선순위가 현대차 그룹 네. 섹터인데 아마도 이 초반부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재배가 된다라면은 다른 전기차 구매율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차 안에서는요, 아마도 이 미 정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요, 네. 현대차가 미국 이 본토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좀 더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내주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번 정의성 회장이 방미 일정을 갖고 나온 다음에 네. 공장 증설에 대한 가속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2025년도에 이 완공될 이 전기차 생산 공장을요, 2024년도로 앞당길 계획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크게 많이 팔릴 것이고 미국의 지역에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서 보다 더 먼저 빨리
증설해서 공급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지난주에 이어서 좀 네. 지지부진한데 이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네네. 증시에서는 좀 반겨주는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이 반등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이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좀 확대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과 함께 현대차는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완성차 종목인 현대차가 상승하면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관련 부품주들도 그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한온 시스템이나 만도와 같은 종목들도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대표님, 이런 네. 종목들이요,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올해 연말까지도 좀 계속 두고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은 관망이다라고 좀 필요한데 네. 지금 가장 오르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요.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8월 수출입 동향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수출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올해 이 소비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자동차 구매율도 좀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좀 높으면서 네. 그리고 8월 달에 수출 동향이 좀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사량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수출 동향이 좋았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동차 종목들의 섹터의 움직임들이 연속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컨센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면은 네네네.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과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4분기의 수출 동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저는 지금 당장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괜찮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의 기회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좀 시장의 환경이 크게 돌아서지 않는다라면은 네. 당분간은 좀 더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실적 발표 나오는 것을 좀 기다릴 때까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4분기 때까지 연말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예. 그 당시가 돼서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연말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역시 우리 대표님 연말은 아직 좀 더 지켜보자. 4분기는 조금 더 지켜보자.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볼 수 있겠으나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가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자동차 하면 결국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네. 네, 배터리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네. 이 2차전지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들 기업들도 사실은 수출 동향이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적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의 이 비율이 네. 점차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좀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과거 상반기 때보다는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대기 시간이 지금은 좀 짧아졌어요. 왜냐면은 이 구매 대기자들에 대한 좀 취소도 있었고, 네네네. 물론 짧아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대기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만드는 대로 계속해서 좀 구매자가 있다라는 것 네네네.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연속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기가 계속 좀 위축으로 간다라면은 네. 이마저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경계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섹터에서 종목들을 찾는다라면 조금 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에는 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인가요? 오늘 LG 엔솔 흐름도 좋고요.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흐름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현대차의 호재 덕분에 좀 자동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섹터에서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탑픽 종목과 앞으로의 전망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보는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일단 오늘 날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이 상승 폭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다른 자동차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이평선들에 대한 추세가 하향 추세에서 이제는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성우 하이텍이 좀 제법 정배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흔히 말해서 하향 추세에서 정배열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가져갔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현대차 그룹의 부품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번 8월 달에 수출 동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도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관련 부품주인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주목해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1번, 2번 섹터 이야기는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야기 나눠볼 섹터가 바로 세 번째 섹터입니다. 재해복구 관련주 상승인데요. 지금 흰남노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뚜렷한 본인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이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면서 관련해서 좀 대비를 더 단단히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재해복구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았었죠. 현재 흰남노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위력을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경보 수준을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을 했는데요. 흰남노 우리 네. 대표님이 뭐 기상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흰남노 지금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대표님. 네,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직접 영향권은 아직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뭐 아직은 내일부터 아닙니다. 해서 직접 영향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들어올 거다 음.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벌써부터 전국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그 태풍의 경로를 이제 예측 기사하면서 네. 초강력 태풍이다, 초강력 태풍이다, 맞아요.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제 이 영향권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가 되는지 아마 네.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는 이 시점부터 해서 네. 재해복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는 코리아 SE가 가장 큰 탄력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네. 오늘은 뭐 그밖에 이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향후에 다시 재건 사업 수해 복구라든지 재건 사업을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관련된 네. 섹터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중 동안에 계속 비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격 교육까지도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들의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좀 시장에서 좀 자극 요소가 될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좀 날카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강력 태풍에 대한 예고 소식 때문에 주가들이 이미 선반영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이 오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 이틀 정도면 태풍이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태풍이 지나간 것에 대한 이벤트의 소멸 과정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무섭게 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네. 제일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많이 올랐다는 평이 클 것 같습니다. 아, 이미 네. 많이 올랐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흰남노가 경남 남해 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방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관련 종목들에 이미 선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또 이야기해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되면 뭐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같은 것들이 좀 확장이 될 텐데요.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종목들 결국에는 좀 단기적인 단기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막 나서서 투자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네. 피해 여부에 따라서 이제 네. 재해복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극단적인 침수 피해를 먼저 본 상황이라서 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좀 수해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걱정과 그리고 과거 태풍들 중에서 매미급 이상의 태풍이다라는 것이 예고되었다 보니까 네. 아마도 상당수 좀 피해는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미 소개가 되었고 네. 알려져 왔기 때문에 네. 종목들은 이미 지난주에 좀 한창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좀 큰 섹터이긴 합니다. 네.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교육까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야기 확산은 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리아 SE가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네. 종목은 정말 크게 올랐어요. 네. 지난 이제 2,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또 연출을 하면서 6,000원 근처까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단기간에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또 추가적인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재해복구 이슈뿐만 아니라 피인수 뉴스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주가 탄력이 크게 나왔는데 네네. 일단 피인수에 대한 뉴스가 또 오늘 직접적인 뉴스긴 하지만은 재해복구에 대한 뉴스가 먼저 나오면서 앞단에서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의 변동성이 크다라면은 이 종목이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은 다른 후발주에서도 이제 후발주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 때문에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너무 대장주는 이제 대장주인데 네. 너무 올랐다는 평이 있어서 저는 이제는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이 때문에 재해복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인선 ENT 이 종목도 오늘은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일단 상승폭이 반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코인텍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음봉이 좀 깊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선정해주신 탑픽 종목이 코리아 SE. 네. 였죠, 대표님. 네.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미 다 선 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뭐 인선 ENT나 다양한 종목들 선정해 주셨는데요. 코리아 SE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조금 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점 상한가고 어떡해. 어제 지난주에도 상한가. 3배 이상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주가 접근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우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와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저는 조심할 구간이 왔다. 윗골이 또 나오고 있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태풍의 피해가 강도가 얼마만큼 될런지 또 열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기로만 끝내시고요. 네. 내일장에서는 저는 좀 주의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섹터와 탑픽 종목 알아봤는데요. 코리아 SE, 그리고 성우 하이텍, GSE 3가지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주가 흐름들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앞서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코리아 SE 지금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피인수 소식이나 이런 태풍에 관련된
태풍에 관련된 호재, 네. 네, 이런 재료들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투자해 나가시자라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삼형 SNC라는 종목도 현재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보여줬는데요. 삼형 SNC 오늘 지금 8,820원 그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형 SNC는요, 지금 배터리팩 국책과제 선정과 함께, 선정 소식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셀의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삼형 SNC 배터리 관련 종목인가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그동안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 뉴스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오늘 이제 올라왔는데 이 상한가가 장 초반에 이 극초반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문을 잘 걸어 잠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전망이 좀 크게 보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된 이 삼형 SN텍 같은 경우에는 네. SNC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모멘텀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이제 12,000원 선에 대한 가격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상한가 안착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한가 안착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12,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상승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일성신약 이 현재 거의 뭐 상한가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9천 원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제약 관련주들,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조금 흐름이 약하게 가고 있었는데 일성신약이라는 종목은 지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성신약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한데요. 지금 장중에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네요. 네, 지금은 현재 25.29%. 네, 아직 상한가 흐름은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성신약은 어떤 종목인가요, 대표님? 네, 일단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이고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네. 개별적인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부고 네. 소식이 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창업자 부고 소식에 이제 이 경영제 네. 편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썰에 가깝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안에도 이제 조화를 보냈다라는 소식까지 있죠. 그런가요? 근데 네. 예전에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성의 구조조정에 좀 반대를 좀 의사를 좀 보였던 네. 좀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자가 이제 부고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격상이 되었을 때 네. 일성신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좀 올라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경영 대물림 이제 뭐랄까 경영 대물림이 좀 예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영 교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올라왔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요. 장 초반 때 터치했었고 지금은 20% 이상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네. 이 라인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 후반 때까지 10만 4천 원 위치 이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지금 상한가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입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로 이 시간을 겪고 있다라면은 만약에 내려왔을 때 상한가 오늘 상한가 못 가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좀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대단한 관심만큼 좀 주가 유지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만약에 10만 4천 원 이탈한다라면은 투매가 유발될 수 있으니 차익실현 물량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만 4천 원을 예의 주시하시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만 4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성신약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라이프 시멘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라이프 시멘틱 지금 역시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6,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보다 1,200원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데요. 라이프 시멘틱은 지금 앞서 시황에서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징주로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호흡
질환 재활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 아, 이거 발음도 어려운데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좀 뭘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대표님.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화 이제 네. 좀 관측이 될 수 있게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합니다. 뭐 호흡도 마찬가지로 뭐 강제적으로 전자적 신호를 주거나 네. 뭐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디지털적으로 도와준다면 아, 네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심리적으로 뭐 우울 증세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불면증이라든지 전파적인 뇌파적인 부분으로 해서 치료한다. 그게 디지털 치료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흡 관련해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나왔으니 아마도 이게 이제 스스로 자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이 내부적인 폐 기능의 부분들이 또 호흡이 있겠지만 아니라.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일단 무튼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네. 앞으로 향후에는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많이 급부상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 네. 그 초기 단계에서 개별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소외됐다고 보여집니다. 뭐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유입이 뭐 이따금씩 있긴 했지만은 꾸준하지 못했었고요. 네. 오늘은 최근의 거래량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고요.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연속적인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고점을 한번 터치했었던 6,500원 라인대에 대한 돌파 혹은 6,5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를 차라리 저라면은 주가 하단에 있었던 가격대 5,000원 라인대 혹은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일단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네. 연속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지를 또 보자. 이 부분들 좀 보고 접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 덕분에 오늘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6,500원 선 이탈하는지 또 6,50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ST큐브 종목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5,150원 내리면서 17,150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ST큐브 왜 하락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네. ST큐브 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투자 경고 지정에 따른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가에 대한 신뢰감의 중요한 또 기준이 좀 이탈하다 보니까 네. 예, 주가 하락한 것 같고요. 사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한 형태 체질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은 좀 크게 급락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연속적인 하락은 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현재 아래 꼬리 살짝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주가가 앞서 올라왔었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종목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네.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다시 이 주가가 앞으로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투자 경고 지정 종목을 탈피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예상해 본다라면은 오늘 낙폭은 이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예,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해봅니다. 네. 우리 ST큐브 그동안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세는 조금 단기적이지 않을까,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주가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ST큐브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처셀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23,300원, 3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14.88%, 88포인트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지금 계속해서 좀 외국계 순매수 매수세가 좀 강했던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특정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특정한 이유 없이 좀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 네. 차익실현 물량 요구가 좀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하락이 좀 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좀 주가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이 정도의 하락이면은 오늘 장이 끝날 때 혹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어떠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특정한 뉴스가 호재로 나온 바이오 종목들 이외에는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선택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좀 계속해서 이 바이오 제약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직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소식 때문에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장 흐름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투자 대응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알아본 상승 흐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 흐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시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장 마감까지 저희가 또 그래도 잘 대응을 해봐야겠잖아요. 네, 오늘 오후장 마무리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요, 장중의 분위기가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이탈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200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하락폭을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깊지는 않다. 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시장을 관망하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운수 장비부터 해서 화학,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그래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실적이 전환될 수 있는 섹터들로 해서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의 그래도 좀 시장에서 실적주 혹은 경기 민감주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그러면은 지수 하락도 아주 속도감 있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일봉 상태로 했을 때는 최근에 기조에서 좀 흘러내는 양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저점을 아직 잡았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단계적으로 했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 2,430포인트를 중요하게 봤다라면은 네. 이번에는 2,400포인트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점을 못 잡았기 때문에 뚜렷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네네. 큰 폭의 급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팔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수급 이탈이 좀 크지는 않기 때문에 2,400선 주시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계경제TV는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성투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유튜브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십니다. 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검색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해 주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질문과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